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전문가이자 드론 보안 취약점 분석가, 그리고 드론 사고 조사관의 역할을 통합 수행하는 디지털 탐정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는 드론 보안 위협의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섞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딱한 발표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암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드론을 분석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드론이 데이터를 그냥 평문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로채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군사작전이나 중요시설 감시 영상이 유출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합니다. 드론이 촬영하는 영상, 비행 경로 데이터, 센서 정보 등 모든 데이터는 전송 단계부터 저장 단계까지 AES-256 같은 강력한 암호화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접근 제어 및 인증으로 드론을 아무나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 조종 앱이나 지상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는 아주 기본적인 보안의 시작점입니다. 단순한 비밀번호 말고 다중 인증을 적용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드론에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막아야 합니다. 저희가 컨설팅할 때 보면 의외로 초기 설정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문을 열어놓고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는 드론도 결국은 날아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계속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펌웨어에 악성 코드를 심어 드론을 좀비로 만드는 공격도 가능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드론의 통신 패턴이나 시스템 로그를 모니터링해서 평소와 다른 이상 행위가 없는지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이상 신호가 잡히면 바로 조사를 시작해야 하죠.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결합은 드론 보안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 드론 한두 대가 뜨면 항공기 수십 편이 마비되잖아요. 이건 물리적인 위협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다층 방어를 이야기합니다. 레이더나 RF 스캐너로 물리적인 드론을 탐지하고 동시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서 GPS 스푸핑이나 하이제킹 같은 사이버 공격 시도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빈틈없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보안 인텔리전스와 위험 예측을 살펴보면 요즘은 그냥 앉아서 공격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최근 해외 사례를 보면 특정 범죄 조직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감시나 물품 운송에 드론을 사용하고 심지어 경쟁 조직을 공격하는 데까지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위협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런 유형의 드론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렇게 예측 기반으로 방어 전략을 짜야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적용은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게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이죠. 드론 보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스템 경계 안쪽에 있는 드론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내부 드론이라도 통신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신원을 확인하고 권한을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의 딥러닝과 설명 가능한 AI를 결합해서 RF 신호만으로 아군 드론과 적군 드론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거죠. 비식별화 기술의 적용은 드론이 도시를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찍게 되죠. 이게 그대로 저장되고 유통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사람 얼굴이나 번호판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하라고 권고합니다.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객체만 정확하게 찾아내 블러 처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사생활 침해 방지 설계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특정 사유지나 창문 쪽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카메라의 줌 기능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식으로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애는 접근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으로는 만약 내 모습이 드론에 찍혔다면 그걸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드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드론 해킹 위협의 현실은 말로만 듣던 드론 해킹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 GPS 신호를 조작하는 스푸핑이죠. 이란이 미군 스텔스 드론 RQ-170을 납포할 때 썼던 방식입니다. 드론은 자기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최근에는 통신을 방해하는 재민 공격은 물론이고 스카이잭처럼 아예 주변 드론의 제어권을 통째로 빼앗아 좀비 드론으로 만드는 공격 툴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진화는 초기 안티드론 시스템은 그냥 전파를 막는 제머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러면 주변 다른 통신까지 마비되는 부작용이 컸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딥러닝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레이더, RF, 음향, 광학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 분석해서 저 멀리 날아가는 게 새인지, 아군 드론인지, 위협 드론인지 99% 이상의 정확도로 식별합니다. 이스라엘 디펜드사 기술처럼 아예 위협, 드론의 조종권을 강제로 뺏어서 안전한 곳에 착륙시키는 사이버 탈취 기술까지 상용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우리가 사용하는 드론의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그 안에 들어가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공급망 공격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처럼 위장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두면 수많은 드론이 한 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었고 알려진 취약점은 없는지 분석하는 SBOM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RF 신호 분석과 딥러닝을 살펴보면 모든 드론은 조종기와 통신하기 위해 고유한 RF 신호를 사용합니다. 저희 분석가들은 이 신호를 지문처럼 활용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로 신호를 포착해서 딥러닝 모델로 분석하면 이 드론이 DJI 제품인지 패럿 제품인지 아니면 사제 드론인지 기종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상적인 비행 신호 패턴을 학습한 모델은 GPS 스푸핑이나 하이제킹 시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신호 이상을 즉시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비행 데이터 이상 탐지는 드론의 비행 로그에는 고도, 속도, 경로, 배터리 상태 등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고도가 뚝 떨어진다거나 경로를 이탈해서 특정 지점을 계속 맴도는 등의 움직임은 시스템 결함일 수도 있지만 외부 해킹 공격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RNN이나 오토인코더 같은 딥러닝 모델이 이런 미세한 이상 징후를 사람보다 훨씬 잘 잡아냅니다. 펌웨어 취약점 분석은 드론을 압수하거나 확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펌웨어 덤프와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펌웨어 코드를 역으로 분석해서 하드코딩된 비밀번호는 없는지, 암호화 키가 허술하게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샅샅이 뒤집니다. 여기서 취약점을 하나 찾아내면 동일한 기종의 모든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로데이 공격 코드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드론 사고 분석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사고 현장 초기 대응, 드론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락한 기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프로펠러 파편, 심지어는 주변에 떨어진 SD카드까지 모두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사고 조사처럼 폴리스 라인을 치고 각 증거물의 번호를 매겨 위치와 상태를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특히 배터리 상태는 사고 원인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추가 손상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사고 원인 규명 기술적 결함대, 외부 개입, 추락 원인을 밝히는 게 저희의 핵심 임무입니다. 기체 결함인지 조종 미숙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고의적인 공격이었는지를 가려내야 하죠.
비행 로그를 분석해서 모터 이상이나 배터리 급방전 같은 기술적 결함 흔적을 찾고 동시에 주변 전파 환경 기록을 분석해서 재밍이나 스푸핑 공격의 증거가 없는지 교차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인데 GPS 좌표가 갑자기 튀는 현상이 발견된다면 저희는 스푸핑 공격을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례 분석 공항 및 주요 시설 드론 출현. 최근 몇 년간 공항, 원전, 군사기지 같은 주요 시설에 드론이 출현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만 미국 공항에서 400건이 넘는 불법 비행이 보고됐을 정도니까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저희는 즉시 출동해서 해당 드론의 비행 궤적과 목적을 분석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비행인지 아니면 시설의 취약점을 파악하려는 의도적인 정찰 활동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드론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 및 보존의 원칙. 디지털 포렌식의 생명은 증거의 무결성입니다. 드론 기체에서 메모리 카드나 내장 메모리를 분리할 때 원본 데이터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쓰기 방지 장치를 사용해서 이미징 사본 생성 작업을 합니다. 모든 분석은 이 사본으로 진행하고 원본은 법적 증거물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비행 기록 및 로그 분석. 드론의 비행 로그는 그야말로 블랙박스입니다. 이륙 시간과 장소, 전체 비행 경로, 고도, 속도, 조종 스틱 입력가, 배터리 전압 변화, GPS 수신 상태 등 모든 것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죠. 저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종자가 어떤 의도로 드론을 움직였는지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의 창문 앞에서 오랫동안 호버링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촬영 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종자 추적 및 증거 확보.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 드론을 날린 조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드론 기체와 조종기가 바인딩될 때 교환하는 정보나 드론이 이륙한 지점의 GPS 좌표를 분석하면 조종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또한 드론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에서 조종자의 스마트폰 기기명 같은 정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조종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디지털 탐정 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